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정성의 힘입니다. 제임스 H. 길모어, 비 조지프 파인 2세, 지음, 윤영호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어떻게 소비자를 사로잡을 것인가? 타임 선정,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생각 중 핵심인 진정성을 해부한 책. 이 책은 진정성이 기업 마케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자, 진정성, 마케팅. 네. 요새 우리나라는 정말 자영업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계십니다. 요새는 뭐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좀 와닿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신 만큼 이 진정성을 통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사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 진정성이 주는 힘이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코가 좀 맹맹하네요. 목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서문 제1장 진정성 새로운 비즈니스 규범. 지금 목차를 잠깐 봤는데요. 소제목이 좀 많다 보니까 큰 제목, 대제목으로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1장 진정성 새로운 비즈니스 규범. 제2장 진정성에 대한 수요 왜 지금인가. 3장 허위성의 공급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허위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예 그냥 거짓이거나 혹은 과장이거나, 하긴 과장도 거짓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마케팅들도 많죠. 요새 허위 광고, 뭐 과장 광고 너무 많습니다. 제4장 진정성의 연출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거를 대제목만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제목 소개하면서 꼭 소개해야 할 것 같은 제목들은 같이 곁들여서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하면서 좀 느껴가지고 제4장 진정성의 연출 무엇을 해야 하나. 자연성의 진정성, 독창성의 진정성, 특별함의 진정성, 연관성의 진정성, 영향력의 진정성. 5가지 정도가 꼭 필요하다. 제5장 가짜, 완전히 가짜 산출물은 왜 진정성을 아니구나. 가짜, 완전히 가짜. 산출물은 왜 진정성을 갖추어야 하냐. 산출물이라는 것은 뭐 음식 장사라면은 내가 만든 음식이 될 것이고요. 어떤 제품이라면 뭐 해당 제품이 되겠죠. 6장 진실한, 가식적인 진실. 산출물은 어떻게 진정성을 지니게 되는가. 진실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믿음을 창조하라. 제7장 진정성 분석. 비즈니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8장 마케팅에서 공간 조성까지 자신이 말한 정체성과 일치시키기.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딱 잡았다면 그것과 다 일치시켜서 통일되게 자연스럽게 고객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요새는 그래서 인테리어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이제 그 감성 마케팅, 네, 감성 마케팅을 중시하는 또 풍토가 좀 있죠. 제9장 전략부터 의사결정까지 자아에 충실하기. 이 자아에 충실하는 방법이 8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같이 소개해 봅니다. 1. 당신의 유산을 연구하라. 2. 당신의 포지셔닝을 확인하라. 3. 당신의 궤도를 설정하라. 4. 당신의 한계를 파악하라. 5. 당신의 영역을 확대하라. 6.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라. 7. 미래를 덧붙여라. 8. 잘 수행하라. 저는 이 8번 잘 수행하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요새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강의나 뭐 TV 방영 프로그램들도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저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맞죠. 네, 맞습니다. 방법이 분명히 있긴 할 건데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어쨌든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잘 수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10장 진정성 찾기, 자신에게 올바른 방향.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조금 소개해 볼까. 지금 목차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혹은 꼭 소개해야 될 것 같은 부분, 일단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1장을 좀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장 진정성, 새로운 비즈니스 규범.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진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문의 내용이 조금 길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본문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제1장 진정성, 새로운 비즈니스 규범. 가식적인, 인위적인, 부정직한, 가짜의, 허위적인, 당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소비자들이 이 단어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점차 세계를 진실과 가식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며 사기꾼에게 위조품을 사는 대신 성실한 사람에게 진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근데 방금 전에 나열된 이 표현들은 뭐 가식, 인위, 부정직, 가짜, 허위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왜 그럴까? 또 왜 지금일까? 그것은 오늘날의 추세가 체험 경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제품과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체험, 즉
그들을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이끄는 인상적인 사건이다. 체험에 돈을 내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적어도 구매할 대상과 방식,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고심하는 것만큼 돈과 시간을 지출할 장소와 시기도 신중하게 결정한다. 하지만 점점 더 의도적이고 감각적으로 부각된 체험이 늘어나는 세계, 점점 더 진실성이 상실되는 세계에서 소비자들은 경제적 산출물이 얼마나 진실하게 인식되는지 여부에 근거해 구매를 결정한다. 따라서 오늘날 비즈니스는 진실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창적인 진짜의, 진지한, 진정한. 체험이 선행되는 모든 산업에서 진정성의 문제는 바로 그 뒤를 따른다. 디즈니랜드를 생각해보라. 1955년에 개장하기 전에는 물론 그 후로도 현대 문화에서 디즈니랜드보다 진정성에 더 많은 논쟁을 일으킨 장소는 없었다. 또 어떤 비즈니스도 현대 생활의 진실성에 관한 상업적 활동의 효과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보다 많은 논란을 유발하지 못했다. 커피에 대해 생각해보라. 스타벅스는 원가가 고작 몇 센트에 불과한 원두로 커피 한 잔을 판매할 때마다 몇 달러씩 벌어들인다. 이것은 바로 각 매장의 분위기와 커피의 제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된 커피 음용 체험을 부각하는 법을 터득한 결과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보다 더 진지하고 꾸준하게 진정성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시 말해 자사의 진실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형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시애틀의 첫 매장에서 전 세계 3만 1000개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면서 그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최대의 적이 바로 보편성이기 때문이다. 이제 스타벅스의 성공은 더 이상 탁월한 운영이나 커피 맛의 우위에 의존할 수 없다. 오직 스타벅스의 체험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커피 애호가들의 인식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디즈니랜드를 예로 드는 순간 진정성이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가면 정말 내가 그 동화 속의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부터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온 동화의 주인공 혹은 그들을 만나면서 바깥 세상에서의 일들을 생각할 수 없고 그 안에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본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좀 없었죠. 하도 많이 봐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진정성이 좀 없었습니다. 인위적인, 자기적인. 죄송합니다.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비자 감각. 농업 경제, 산업 경제, 서비스 경제에 이은 체험 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제 진정성의 문제는 단지 고객 체험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소비자 감각이 부상하는데, 소비자들은 가장 두드러진 경제적 산출물의 유행에 따르면서 상업적 생산물에 대한 판매자들과 구매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감각, 특정한 인식에 민감한 감성이 등장하면 비즈니스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습득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 진정성 그리고 이 체험적인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새 뭐 통화포비아라고 하나요? 네, 전화포비아? 공포증이죠, 포비아가. 뭐 대화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해요. 전화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뭐 좀 과장된 건지 정말 실전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서도 뭐 신입사원에게 전화를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뭐 그런 말들도 있던데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로 들은 것이라. 근데 하지만 인간은 결국 인간을 떠나서는 저는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대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전부 다 문자로만 대화를 나누죠. 문자를 보내고 받고 뭐 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받고 뭐 이런 식인 거죠. 하지만 인간이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대화가 아닐까 싶은데 얼굴을 마주보지 않더라도 심지어 전화 목소리만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나. 그게 필요가 없으면 뭐하러 AI 목소리를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까? 요즘 AI 성우들이 많죠. 네, 그런 것처럼 또 AI 성우와 일반적인 사람 성우의 차이는 더 인간다움. 결국엔 더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게 또 차이이자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체험입니다. 체험. 사람을 자꾸 만나고 사람을 느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뭐 AI 성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AI 성우가 절대로 아마 하지 못하고 하기 힘든 영역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결국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따라하기에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비즈니스계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도록 강제했던 소비자 감각에 대해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50년 전의 경영 이론이나 경영 방식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지만 현재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규범은 무엇인가? 당연히 품질일 것이다. 자, 오늘은 물론 자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으면 합니다도 있지만 개인적인 자기 개발을 위한 것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곁들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품질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인간이라면 이 품질이 그냥 그 사람의 본일 겁니다. 본. 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언행, 이런 것들이 품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 언행까지. 품질 개선의 필요성은 비단 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품질을 향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호소하려는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대신해 품질 개선을 최우선 업무로 여기도록 했다. 품질을 또 저희가 올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품질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자리가 많은 부분에서 AI에 대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그 품질을 올리는 방법을 어떤 공부나 좋은 학위로 연결짓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식과 지혜까지도 심지어 AI가 대부분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죠. 아는 양, 아는 만큼 그게 이제 지식인 거고 지혜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감성적인 판단은 AI가 절대로 아직 못 따라올 것이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요하는 직업군에서는
AI가 많은 역할들을 인간을 대체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인간다움이다. 지식도 필요 없어. 판단도 AI가 할 거야. 그러면 너가 나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내가 널 뽑지 않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수단들, 서적, 소프트웨어, 워크숍, 방법론, 자격증, 상장의 등장은 경영자에게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왜 품질이 주도적인 소비자 감각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영 기술의 시대를 촉발했는가? 전문가들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는 성향을 보인다. 바로 서비스 경제의 부상이다. 산업혁명 덕분에 이룬 온갖 제품으로 가득한 세계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갈망하는 세계로 변화한 것이다. 먼저 모든 제품을 지정, 설치, 유지, 수리, 교체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이 등장했다. 서비스 업체, 수리 업체, 부품 공급 업체, 제품 소매 업체, 내부 장식 업체 등등. 뒤이어 그 제품을 보강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범주들, 케이블 시스템, 드라이 클리닝, 조경, 잔디 관리, 보안 시스템 등이 생겨났다. 이런 서비스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면서 점차 품질은 비즈니스계의 경쟁 수단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저품질을 용인하지 않게 되었다. 정말 좀 신기하네요, 이게. 물론 이것은 사업이지만 뭔가 구인 시장의 분위기와도 점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돼 라는 순간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는 인서울 4년제. 근데 그 다음엔 인서울 4년제 해외 연수, 어학연수, 인서울 4년제 인턴, 봉사활동, 이것저것. 엄청 많았죠. 점점 더 고품질을 기대한다. 적절한 기능과 혜택이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어 적절한 시기에 출시되어야 했다. 저비용과 고품질은 제품과 공정에 융화되었다. 예전에 비용 절감이 농업 경제에서 필요한 공급의 유효성을 대체했던 것처럼 품질 개선은 비용 절감을 대신해 비즈니스 규범이 되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인력을 구하는 곳에서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스며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인력들이 뽑혀서 기업에 가서 이것을 목표로 또 물건을 생산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나 분위기가 스며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비즈니스 업계가 품질 개선에 대한 이해, 관리, 경쟁에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개발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전까지 소비자들은 형편없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쓰레기라고 지칭했다. 품질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업계의 오랜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불만이나 조롱을 거의 표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저급한 산출물을 짝퉁이라고 부르곤 했다. 서비스의 부상이 품질을 중요한 관심 분야로 확립하도록 기여했던 것처럼 체험의 부상은 경영기술의 새로운 경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들은 진정성의 연출에 대한 이해, 관리, 경쟁을 배워야 한다. 사실 진정성의 연출은 비용 통제와 품질 개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쉽게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연출은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연출은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기업들의 어떤 문화 중에 도덕적인 것을 좀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품질은 좋아야 하죠. 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그 기업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소비자들이 진실한 것을 원한다면 소비자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 관리는 경쟁력 우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진정성, 뭐 이런 것 좀 생각납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희는 족발만 생각합니다. 족발집 간판에 저희는 족발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진정성이 아닐까? 아니 정말로, 네, 족발만 생각한다고? 족발집이? 네, 이게 바로 진정성 아닌가? 맛과 뭐 청결함, 심지어 가격까지 너무 착하다면 너무 좋겠죠. 진실의 매력. 비록 특정한 소비자 집단에 제한되긴 했지만 우리보다 앞서 진정성을 새로운 소비자 기대의 추세로 파악한 저자들이 있었다. 데이비드 루이스와 데런 브리저는 새로운 소비자의 영혼 진정성이라는 책에서 선진 세계가 결핍에서 풍요로, 풍요에서 진정성으로 전환되었다고 정확히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견해는 유효성, 결핍에서 비용, 품질, 풍요로 전환되었다고. 소비자 감각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루이스와 브리저는 진정성에 대한 이 새로운 기대를 단지 두 집단 중 하나인 신소비자들과 연계했을 뿐이다. 그들은 신소비자들을 개인적이고 적극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신들의 취향과 태도를 잘 알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전과 달리 국경, 나이, 인종, 소득을 초월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요새는 자기들의 개성이 좀 뚜렷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확실하고 싫어하는 것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게 뭐 예전 사람들은 그러면 뭐 좋아하는 것도 따로 없었고 싫어하는 것도 따로 없었냐가 아니라 예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있어도 싫어하는 게 있어도 그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진 않았다는 거죠. 요새는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나 이거 좋아. 나 너 싫어. 나 너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에서 리처드 플로리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계층의 부상에 대해 규정의 기준은 경제적 측면이다 라고 판단했다. 비록 플로리다는 이 계층이 스스로를 계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경제적 측면에 근거한 계층의 분류는 당연히 소비자 집단을 나타낸다. 그는 이런 창조성 조달자들의 직업이 구매 대상과 구매 방식, 심지어 거주지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지금 이 부분은 소득에 근거해서 나누어지는 어떤 계층 간의 분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 패턴이나 뭐 소비의 어떤 정도, 그리고 사는 주거지의 선택조차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부촌이라는 소위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의 집들이 몰려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있죠. 서민 부촌과 내비가 있었다. 슬픕니다. 슬프진 않아요, 사실 저는. 만족하면서 사는 삶. 요컨대 창조적 계층은 더 진정하고 친화적이고 자연스러운 장소에서 더 활동적이고 진정하고 참여적인 체험을 기대한다.
플로리다는 주로 지역적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의 견해는 예전에 심리학자 폴레이가 문화 창조자들이라고 지칭했던 수많은 판매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한 추상적인 시장 계층을 구체화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많은 기업들에게 진정성 요소에 대해 조언하는 레이는 소비자들을 전통주의자, 현대주의자, 문화 창조자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는 문화 창조자들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진정성에 대한 관심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성, 브랜드, 모조품, 진실한 삶에 대한 열망의 저자 데이비드 보일은 이런 문화 창조자들을 유럽의 내부 지향자들에 비유하면서 이 두 집단이 그가 현재의 신현실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계층을 이룬다고 말한다. 자, 이 책의 앞부분에서 체험에 관한 것들, 체험주의의 이제 소비가 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게 맞네요. 왜 맞냐면 팝업 스토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서 제품을 보고 막 느끼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스토어,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요즘 유행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이제 성수동, 팝업 스토어의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에 가면 팝업 스토어만을 위한 장소를 대여해주는 곳들도 엄청나게 많은 지경이니까요. 그만큼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계속 소개합니다. 그는 영국 인구의 거의 절반과 미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계층이 진정성에 대한 요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크런치 콘스의 저자 롭 드레어는 수많은 보수주의자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좌익주의자까지 모두 포함한 더 큰 규모로 진정성 추구자를 파악한다.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모두가 진정성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오직 특정한 보수주의자들만을 진정성을 추구하는 거물들로 간주하는데 그들은 그의 책 제목이 의미하는 바삭한 그래놀라를 즐기는 사람들로 버켄스탁을 애용하는 버크주의자들, 총기를 좋아하는 자연주의 원예사들, 복음주의적 방목 농부들, 홈스쿨링을 고수하는 엄마들, 우익 자연 애호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반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이다. 우리 동료들은 여러 소중한 조언을 제시했지만 진정성의 징후를 특정한 소비자 집단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진실의 매력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사실상 모든 소비자들은 진정성을 기대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고요. 모든 사람들은 고유성을 지니며 자신의 고유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한다. 이 부분도 밑줄 긋겠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감각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자명하게 드러난다. 차이점이라면 단지 이런 구매에 내재된 범주와 시기, 그들이 진정하거나 진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산물들,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의 조합일 뿐이다. 진정성을 향한 이런 열망은 리처드 플로리다가 선호하는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인 파고와 프레스노에도 강렬하게 존재한다. 여기에는 월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과 대형마트를 보이콧하는 사람들,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들끼리 서로 스타벅스에 가지 못하게 하세요라는 스티커를 배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와, 이런 것들도 하는군요. 역시 미국입니다. 여러 산업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진정성은 과거의 비용이 유효성을 따돌리고 다시 품질이 비용을 눌렀던 것처럼 품질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었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정성이라는 것은 품질은 당연히 그 진정성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비즈니스계는 상품의 유효성, 제품의 비용, 서비스의 품질과 더불어 이제 체험의 진정성을 관리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소비자 감각을 명확히 정의해보자. 이 체험, 체험이 중요하다. 1. 유용성, 충분한 공급량의 기준에 따른 구매. 2. 비용, 합리적 가격의 기준에 따른 구매. 3. 품질, 우수한 제품력의 기준에 따른 구매. 4. 진정성, 적합한 자기 이미지의 기준에 따른 구매. 더 이상 충분한 양과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비즈니스계는 이제 구매 대상이 자기 이미지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여부에 근거해 산출물을 구매한다. 여기서 산출물이란 제품입니다. 산출물이 발음이 어려워서 읽기가 좀 사납습니다. 이런 구매 대상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가식인지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과 더불어 각자의 세계관에 연계된 자신의 성격과 열망이 반영되는 것이 분명하다. 진정성을 찾아서의 저자 레지나 벤딕스는 진정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진정성이란 객체의 구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객체 간, 그리고 존재의 내면과 외면 간의 신중한 비교에서 비롯된다. 진정성의 시초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과 자아의 열망을 주체의 형성으로 여과하는 것이다. 구매자들은 인식과 표현의 측면에서 모두 자기 이미지와 부합하는 이런 객체들을 진정한 것이라고 여긴다. 산출물과 구매자 간의 교감적 동요를 일으킬 만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허위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네, 오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 시대가 변했고, 이 비즈니스, 이 사업, 산업, 이런 것들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변해왔는데, 제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일 것이다 라고 저자분은 말씀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성향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능력이 좋으면 내 주변에 좀 사람이 못돼도 내 주변에 둘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돈이 많아도 사람이 별로면 굳이 옆에 두고 싶지 않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진정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진정성.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들도 나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다른 의도가 느껴진다면 그냥 다가갔더라도 다시 뒤돌아오세요. 갔지만 돌아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내 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 뭐 상처받을까봐 막 두려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가 갔잖아. 내가 갔으니까 내가 다시 오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다가왔어. 그래서 좋았어.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가면 뭔가 허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내 맘이다. 편하게 갔다가 돌아오셔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오늘의 책 진정성의 힘, 네, 여기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힘내시고 언젠가 또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진정성이 무엇인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한번 기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안에서 품었던 희망, 뭐 새로운 발걸음, 뭐 손님들과의 어떤 좋은 일들, 행복했던 이야기들. 물론 요즘 진상 손님들도 너무 많지만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가게 문을 여실 때 희망차게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